하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 주제는요, 입틀막입니다. 요새 윤석열 정권 참 입을 잘 틀어막아요. 조금 듣기 기분 나쁘면, 조금 듣기 싫으면 그냥 입부터 틀어막고 보는 것이, 그게 지금 윤석열 정권의 글쎄 이게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지금 윤석열 정권 하는 거 보면은 툭 하면 입부터 틀어막죠. 입을 틀어막는 대상은 글쎄 단순히 민주 진보 진영에만 그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당장 지 눈에 복이 거슬리면 다 입을 틀어막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이 행동 양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입틀막이 공개가 됐죠. 이번에 입틀막이 된 분은 의사회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이번엔 의사회장 또 입틀막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보시죠. 대통령님이 국민 목소리 듣겠다라고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행사 제목이 뭡니까? 저희 다 알고는 있습니다. 예, 알고는 있고요. 이렇게 의료계 대표자가 왔는데 대통령님이 말씀을 안 듣겠다는 말씀이 되어지고 지금 대통령이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30초짜리 짧은 영상이 되다 보니까 빨리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대통령님이 국민 목소리 듣겠다라고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행사 제목이 뭡니까? 저희 다 알고는 있습니다. 예, 알고는 있고요. 이렇게 의료계 대표자가 왔는데 대통령님이 말씀을 안 듣겠다는 말씀이 되어지고 지금 대통령이 네, 이 화면에 등장한 사람은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인 임현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입틀막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2월 1일이에요. 분당에 있는 삼성의료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윤석열은요, 의료체계와 관련해 가지고 민생 토론회를 한다라고 하면서 분당 삼성의료원에서 행사를 하나 열었습니다. 자, 이 행사에 참석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좀 전에 보신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 임현택이라는 사람입니다. 초청은 못 받았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꼭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겠다, 들어가지 마라. 자, 그러면 내가 밖에 어디 좀 서 있겠다. 밖에 서서 내가 입장을 전하도록 하겠다. 밖에 어디까지 가면 되겠냐? 경호구역 밖에 어디냐?
그거는 말 못 해준다. 그러니 무조건 나가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의사 입장에서는 되게 열받지. 내가 형사장에 못 들어가는 것도 기분 나쁜데. 그래, 좋아. 그런데 밖에 서 있을게. 어디쯤 서 있으면 되노? 경호구역 밖으로 나가라. 어디까지가 경호구역인데 그건 말 못 해준다. 뭐예요? 야, 잔말 말고 꺼져. 이 말이죠.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참. 자,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입틀막을 당한 이 사람,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 임현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이 사람은요.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을 고발했던 바로 그 의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 갔다가 피습을 당하죠. 아주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그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라는 바로 그걸 가지고 고발장 낸 놈이 바로 요 놈이에요. 제가 이게 인간이 아니다. 의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제가 한마디 했던 바로 그 의사입니다. 의사면은 환자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고 환자의 연고지, 환자가 연고지로 가겠다는데 연고지로 가겠다는 환자를 왜 못 가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서울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야 되는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그죠? 그 이송을 위해서 헬기 사용한 건데 헬기를 사용해야만큼 아주 위중한 상황이었다고.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고발까지 한 놈이 이놈이었다고. 인간 말종이지, 이놈도. 그 인간 말종 같은 이 자가 이번에는 윤석열한테 시게 한 방 맞은 거예요. 아마 그동안 분을 사귀지 못해서 바들바들 떨다가 입틀막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니까 그래? 그러면 내 것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이걸 공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집단에는 윤석열 엄청 많이 도와줬는데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은 의사협회 다른 애들 윤석열 정권하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치는 거 아는데 그 짜고 치는 고스톱에 나도 좀 끼워줘. 뭐 이걸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쨌거나 고발장을 날렸던 바로 그 의사입니다. 윤석열 편에서 윤석열 쪽에서 보자면 지 편이야. 피하 식별이 안 된 모양이에요. 참, 피하 식별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 말밖에 제가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적이든 아군이든 내 듣기 싫은 건 안 듣겠다. 내 기분 나쁘면 다 싫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한다. 내 말에 딴지 걸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어. 이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입틀막 사건 사실 다 그 연장성산인 겁니다. 독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대통령이라면 차마 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자, 지금까지 이 임현택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정권의 엄청난 지지자였습니다. 아마 본인은 이 입틀막 사건을 지가 당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입틀막 사건을 최근에 또 카이스트에서 또 벌어졌죠.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카이스트 사건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습니다. 뒤에서 보관하십시오. 잘생기지 말고 안에 지원하겠습니다.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네. 다시 봐도 어처구니가 없죠. 정말 다시 봐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이랬다면 글쎄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평기 상사라고 서해교전 당시 이 참수리 235에 있다가 북한군의 포격으로 사망한 그 민평기 상사라고 있습니다. 이 민평기 상사의 모친이 이 서해 교전 관련된 기념식, 이 기념식 추모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분향을 하러 가는 거를 갑자기 길을 막고 나서서 질문 있다. 우리 아들 왜 죽었느냐? 왜 서해 교전이 났느냐? 라고 따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포격으로 됐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라고 달래서 보내요. 자, 대통령의 눈앞에 대통령이 분향을 하는데 거기 와가지고 가로막고 대통령한테 따지듯이 덤벼든 그 할머니 윤석열 정권이었으면 저렇게 입 틀어 막혀져서 끌려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서해 수호의 날이죠. 서해 수호의 날 그 행사 때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다가 그 민평기 상사의 모친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갑자기 돌발적인 그런 그 항의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같았으면 그 할머니 입 틀어 막혀서 끌려나가지 않았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장애인 단체가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청와대에서 대통령한테 순 플랜카드를 걸면서 마구 자기 주장을 냅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찬찬히 한번 얘기를 해봐라. 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그렇게 묻는데도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데도 바득바득 우기다가 결국에 끌려나가는데 끌려나갈 때도 입을 틀어막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 세상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이렇게 입을 틀어막아서 끌려나가는 일이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한편 이번에 끌려나간 그 의사협회장 본인 그 양반은 자업자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참 어처구니나 없네요. 예.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예. 그림님께서는 계란도 맞았음. 예. 노무현 대통령 계란 세례를 받기도 했죠. 참, 제가 민평기 상사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제가 사진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이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사진을 제가 여러분 잠시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 되게 짜증났던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문재인 정부였다면, 만약에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과연 이게 용납이 되었을까? 잠깐만요. 이게 이 사진에
잠시만요. 예. 요걸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찾았어요. 사진이 조금 블로그에서 가져온 사진이라 약간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자,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분향을 하고 있는데 민평기 상사 모친이 이렇게 와가지고 갑자기 확 이렇게 됐어요. 자, 이때 문재인 대통령 정말 잘 설득을 하고 예의 바르게 해서 돌려보냈어요. 내려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이 수구 적폐 언론들이 뭐라고 문제를 삼았느냐. 자, 길끝 쳐다보는 이걸 가지고 노려본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 민평기 상사 이 사람이 박근혜 때하고 이명박 때는 이렇게 우대를 받았는데 이때는 이렇게 다르게 대우를 받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그러면은 그럼 표정이 놀라는 표정 아닙니까?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데 이걸 가지고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봤다라고 우겼어요. 심지어 어떤 데는 우리 김정숙 여사가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봤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진짜 아우씨 이런 짓을 하던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참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언론도 참 고르지 않다. 만약에 이게 문재인 때 아니 노무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과연 이들은 뭐라고 했을까? 참 그러네요. 그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니김님 기가 막힌다라고 하셨어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8년